네, 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정책회의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짙은 관망세를 보였는데요.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닥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의 경우에는 0.11%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던 이 독일 닥스 지수가 이제 살짝 주춤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영국 FTSE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0.55% 내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의 경우에는 0.28% 유일하게 상승폭을 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열풍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 유럽 증시는 그 분위기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증시 기술 업종이 0.8% 정도 상승하면서 그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면 22 통화정책회의가 오는 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쪽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계 금융정보업체 BCA 리서치는 로이터 통신에서 ECB가 3월과 4월 회의에서 연달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의 첫 금리 인하가 가장 우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에도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등도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들까지 유럽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결국 기술주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독일 닥스와 영국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상승폭을 켰지만 0.28% 소폭의 상승에 그쳤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제 WTI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하락세 보였는데요.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1.55% 하락하면서 7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80달러를 장중 넘어섰다, 80달러에 육박했다라고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분기까지 시행하기로 한 이 감산을 이제 2분기까지 추가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그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6월까지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산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밝혔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는 6월까지 47만 1000배럴을 추가적으로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요 역풍에 유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데에는 일단 존 킬더프 파트너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의 경우에는 북반구 전역에서 따뜻한 겨울이 끝나면서 유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외에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금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뚜렷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34% 오르면서 21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120선에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달러와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퍼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간밤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AI 열풍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하락과 최근 주가 지수들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감이 커지면서 소폭 하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25%, S&P 500은 0.12, 나스닥은 0.4, 러셀 2000은 0.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AI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엔비디아가 오늘도 3.6% 상승하고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로
관련주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18% 급등하는 등 관련 반도체주의 급등세가 지속된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혐의로 18억 유로를 부과받았다는 뉴스로 애플의 주가가 2.5% 하락하면서 대형 IT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의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ADP 고용조사 및 1월 고용지표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연말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의 5,000에서 5,400으로 올렸고 바클레이스는 기존의 4,800에서 5,300으로 골드만삭스와 UBS 역시 연말 전망치를 기존의 5,000에서 5,200으로 각각 상향한 점이 오늘 시장의 하락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부동산, 기초소재, IT, 제조, 금융, 방산, 건설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 운송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19%, 달러 인덱스는 0.03%의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연방기금 금리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즉 1%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 이후 균형 상태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해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누적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즉 4.25에서 4.5% 사이로 인하하고 2025년에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인 ECB 역시 2분기부터 정상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된 수급 균형, 유럽의 온화한 겨울 등으로 인해 여러 선진국들이 연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준과 ECB가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견조한 미국 경제와 함께 여러 이머징 마켓에서도 팬데믹 이후 지속적이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가 나타나 건설적인 성장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꾸준히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온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접근 방식을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는 소식이 오늘 이들의 가격 상승에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SEC는 종종 특정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무의미한 소송을 건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어떤 상품이 증권인지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미등록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면서 사기 등의 범죄를 추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한편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은 앞서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거래소가 SEC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SEC가 명확한 규제 환경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부응하지 못하고 비판했습니다. 저가항공사 제트블루 항공이 경쟁사 스피릿 항공과의 합병을 취소했다는 뉴스로 오늘 제트블루의 주가가 4.3% 상승한 반면 스피릿은 10.8%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초 양사는 1월에 미 연방법원이 38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었지만 거래 만료일까지 규제 승인이 어렵다고 보고 합병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당초 제트블루 항공은 항소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위해 항소를 추진했었으며 양사는 합병을 통해 비행기와 조종사를 늘림으로써 빅5 항공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트블루 항공의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왔으며 합병 취소 합의금으로 스피릿 항공에 약 6,90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거래를 차단하는 결정을 발표한 후 칼 아이칸은 제트블루의 지분 약 10%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52.7이며 이어 상무부의 1월 공장주문, S&P 글로벌의 2월 서비스업 PMI 최종치가 발표되고 타겟 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로스스토어스, 니오, 놀스트롬, 복스잉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메리디안 잉크, WNT 오프쇼어, 뱅커 오브 노바스코시아, 퍼거슨 PLC, 그리고 스마트렌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장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든 모양새인데요. 양시장 모두 1%대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21% 오르며 267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갭으로 떠서 출발한 이 코스피는 장 초반 268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만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내면서 2670선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역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872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그대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퍼센트로는 1.16%, 포인트로는 10포인트가량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1.59%, 1%대 강세 보였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 양지수 모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뚜렷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무려 7,702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도 4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반대로 개인만이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220억 원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계속해서 장중에 매도 포지션이 변경됐다가 결국 82억 원 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개인도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 섹터, 바로 반도체 종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활약을 했던 하루였는데요. 일단 그 중심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요. 시가총액도 2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주가가 32%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흐름 좋았습니다. 먼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가장 먼저 살펴보시면 12.5% 올랐습니다. 종가는 95,4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0만 원 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도 하나 나왔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국내외 HBM 신규 고객사 확대 가능성 크다. 수주 기회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제 이수페타시스 20% 넘게 오르면서 종가는 36,700원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하면 이제 기판 관련 종목인데 어제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크게 붙었죠.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시작으로 기판 관련 종목들이 그 온기가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외에도 GST가 24% 급등, 고영과 미코가 각각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그룹주인데요. 네, 리노스가 이제 폴라리스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사명을 폴라리스 AI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처음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폴라리스 AI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다가 결국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2,310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의 경우에도 각각 8%, 5%대 강세를 보였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1%가 채 안 되는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노스에 이어서 이제 에스텍파마를 추가로 인수하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에스텍파마의 종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텍파마는 이제 2%가 채 안 되는 소폭의 상승만을 보였는데요. 종가는 8,000원 선 아래인 7,920원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제 상승분을 크게 반납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은 저PBR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 밸류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나오고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제가 어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목요일장에서 탄력을 붙여가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 흐름이 어제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소식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에 발표된 소식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힘을 보태겠다라는 이슈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한국거래소가 개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위탁운용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용자금을 11조 원가량, 최대 11조 원가량이 밸류업 우수 종목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어제장에서는 금융주들을 위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은 8% 넘게 올랐고요. 삼성생명은 7.22%, 하나금융지주는 6.36%, 동양생명과 키움증권은 각각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들 중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글로벌 시황 마감센터였습니다.